안녕하세요. 7장 2교시인데요. 어제 밤늦게까지 녹화를 했는데 아마 이것이 뭔가가 잘못돼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새벽에 다시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자, 내용은 이제 1교시에서 2교시인데요. 일단 반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인적 자원의 확보 관리에 대해서 인사관리는 조직의 인력에 대한 모집이라든지 채용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채용한 직원들을 유지 및 개발과 함께 그분들의 이제 평가 과정까지를 포함한 연속적인 이제 관리 과정을 인사관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인사관리를 왜 하느냐? 그 이유도 중요하지만요. 인사관리의 목적은 바로 조직 인력에 대한 모집 또는 훈련 개발을 통해서 조직 인력의 그 기능과 창조성을 극대화해서 조직 목표를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인사관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일상 관리의 그 과정을 프로세스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일단 인사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 계획에 의해서 모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집 공고를 내고 그리고 선발을 하게 되죠. 그런 다음에 선발된 그 인원들을 회사 규모에 맞게 또는 직장에 꼭 필요한 인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같으면 이렇게 선발이 되면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되고 그분들 가운데서 이제 공무원 연수원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개발도 좀 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업무를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무를 익히고 또 분장하고 그런 다음에 주어진 업무를 잘 진행하는가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한 내용을 가지고 보상을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사이클론에서 인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인사 계획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기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어떤 기능을 갖춘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며 또 언제 선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인사충원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그 인사계획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인사계획을 세울 때 아주 필요한 요소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일단 자기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나 아니면 직장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직장이라 그러면 그 인사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때에 직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의 모든 직무를 대상으로 해서 각각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책임과 업무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집을 하고 분석을 하죠. 그리고 나서 직무 기술서라는 것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직무 기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요? 그 직무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직무 분석이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직무 기술서 기초가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직무 직위에 부과된 임무가 무엇이고 책임이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한다는 말은 아주 육하 원칙에 다겠죠. 그래서 전체 기관 구성원의 직무상의 책임을 조직화하고 또 직무 평가를 하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인사고과 과정의 가장 기초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무 분석이 있어야지만 직무 기술을 쓸 수가 있고, 이 직무 기술서에 의해서 인사 고과를 이제 평가하는 데 쓴다 그러는 거죠. 인사 고과를 할 때 이 직무 분석과 직무 기술서가 있어야지 평가를 하겠죠. 그 다음에 직무 명세서라 그러는데, 특정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고 하면 아주 작은 규모의 공동생활 가정, 우리 사회복지로 말하면 요양원 같은 데도 시설장의 자격은 어때야 되고, 또 그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요양보호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요양보호사 자격이 1, 2급이 있어야 된다. 또는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뭐 물리치료사도 필요하면 물리치료, 일반 행정은 뭐 운전기사, 이런 식으로 각각 직무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이제 자격 요건을 기록해 놓은 것을 직무 명세서라 그런다. 그래서 이 직무 분석, 직무 기술서, 직무 명세서라는 말을 꼭 기억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모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에 하면 모집 과정을 좀 보죠. 선발을 전제로 신규 채용 희망자에게 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서는 뭐 신문이나 아니면 언론에다가 이렇게 모집을 내고요. 어떤 모집 전문으로 하는 그런 이제 단체에 자료를 보내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사람을 모집합니다 하고 공고를 내는 거죠. 그래, 지원자에게 모집하고 있는 일이 어떤 것이고,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 이런 직위를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공고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임무 및 역할과 함께 직위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자격 조건, 직무 기술서를 잘 이제 그때 직무 기술을 잘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이제 모집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선발을 하게 되겠죠. 선발을 할 때 지원자 중에서 기관이 필요한 자질이라든지 능력을 갖춘 이제 직원을 이제 뽑는데, 그때 앞에서 배운 직무 명세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이제 머릿속에 담고 있든지 아니면 유인물을 만들든지 간에 그 직무 명세서에 기술되어 있는 그 내용에 가장 적합한 지원자를 선발하는 거죠. 그러면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각 부서들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총무처 인사 담당자 같으면 거기에 필요한 이제 직원들을 뽑는 것이고, 또 총무처 안에도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뭐 이런 일을 한다 그러면 아마 격리 업무에 뭐 부기라든 복식 부기를 하고 뭐 이런 정도, 또 뭐 회사에 물건이 들어나고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런 정도의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직무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작성된 내용을 가지고 서류 전형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2차로 선발 시험을 하는 거죠. 그건 필기 시험을 보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이 끝나서 합격자 중에서 다시 면접을 하는 거죠. 면접이 이루고 나서는 뭐요? 경력 직원 같은 거는 그분의 이력에 써진 경력을 조회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뭐 신체 검사를 하겠죠. 요즘에는요, 서류 때 신체 검사서를 제출하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제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회사에서 신체 검사를 다시 하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발을 결정하고 이제 그 회사의 직원으로 정식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선발할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요?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인데, 일단 서류겠죠. 그래서 서류 전형한다 그러는데,
거긴 이력서라든지 각종 지원 서류 등과 같은 입사 원서를 통해서 지원자의 개인적 정보를 먼저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지원자의 개인적 성장 과정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다양한 그 직무 분석, 직무 기술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항에 맞는 자격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이 제대로 들어있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인 그런 자료를 확보를 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겠죠. 그럴 때 선발 시험을 우수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필기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원자의 능력을 알아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필기 시험 방법을 활용하고요. 실무 능력 검사도 병행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면접을 보겠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지원자 선정 가장 많이 활용되는 도구가 이제 면접인데 면접을 통해서 지원자의 지식이라든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그런 이제 그 개인의 능력을 한번 평가해 보는 것이고요. 또 면접 때 구조적인 면접과 비구조 면접법이 있는데 어느 거를 선택할 건지 또 어떤 경우에는 집단 면접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접관들이 여러 명이 다수의 면접원들과 또 다수의 응시자들과 함께 집단으로 이렇게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위원회 면접도 있어요. 면접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도 이제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인사과에서 면접위원을 설명할 때에 아마 회사의 오너라든지 아니면 관련 인사 전문가들이 이런 내용을 서로 공유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라는 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면접 내용 및 질문의 비일관성이라든지 면접자가 면접하는 그런 이제 내용과 기술이 좀 부족하면 우수한 사람들을 뽑을 수가 없겠죠. 이제 잘 이렇게 선별해내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논제에 대해서 해석이 좀 일관성이 없다든지 그리고 너무 조급하게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경우 그리고 신뢰성이 좀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면접 시에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뽑은 이제 그 직원들을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 변화와 이에 적응한 기관의 노력으로 직무 내용도 계속 변해가기 때문에 새로운 직무가 계속 생겨난 것을 감안을 하면서 훈련도 하고 개발을 더욱더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이렇게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인 경우는 어떠냐? 그래서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자꾸 클라이언트에 새로운 욕구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집단 서비스 욕구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 서비스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서 관련된 서비스 새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죠. 이럴 때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는 것. 여기서 이제 인성 개발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럼 훈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계획을 세우겠죠. 그래서 이 계획 속에는 훈련과 개발의 필요성을 분석하고 그 목적을 설정하는 과정이다. 그런 거고 실행이라는 말은 훈련 개발을 위한 교과 내용 또는 참가자, 기법 및 교육 실행자를 선정하고 이를 프로그램하여 운영하는 과정을 이제 실행한다 그래요. 실제 이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신입 사원들 또 구성원에 대한 조직과 직무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런 다음에 멘토링 시스템이 아주 효과적이라는 그런 방법도 소개를 하죠. 그런가 하면 시뮬레이션이라 그랬는데 특정 상황 설정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사례 분석, 또 역할 연기 등 이런 것도 시뮬레이션을 한다. 현장 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직무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감독자가 또는 선임자가 피훈련자의 업무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직접 이렇게 훈련 시키고 학습시키는 이제 그런 경우거든요. 그다음 이제 이런 경우는 아마 직무의 그 아주 성격이 고도화됐을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고요. 전문성, 정밀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식에 관련 내용인데 어, 지식 전달 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을 한 지식이라는 기술, 태도 등에 대한 교육에 초점이 맞추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계약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중국발 이제 코로나 19 그 바이러스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죠. 그럼 학교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육부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니까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교수님들에게 영상 강의에 대해서 이제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 거죠. 교무처에서. 그래서 PPT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법, 또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위해서 동시에 학생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어서 참석하는 방법, 이런 방법 등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교수님은 이제 이런 방법을 이제 자연스럽게 좀 하는 편인데 그 이유는 뭐 제가 이제 사이버 대학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어려움은 없지만 또 제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 보면 약간 이제 어색하기도 하고 어려워 하시던데 그래서 같이 이제 정보도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자연스럽게들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줌으로 이제 공부하면 동시간대에 학생들을 더 이제 원격으로 이렇게 컴퓨터 앞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깐 다음에 각자 이렇게 불러 모아서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또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뭐 여러분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저는 제 얼굴 뭐 카메라 설치하면 돼요. 근데 뭐 얼굴보다도 음성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하게 내용이 전달될 것 같아서 영상 제작은 하지만 카메라를 가지고 제 얼굴을 보내는 그런 기능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찌되든 이런 것도 학교에서 뭐요, 이제 교육을 한다 하는 것도 제가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강의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시청강 교육 형태로 할 수도 있고 컴퓨터를 활용해서 교육을 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그 기술 훈련이 뭐냐 이 물음인데 직무 수행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술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을 어떻게 습득을 해야 되겠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훈련도 하고요. 관리 기술이라 그 말은 이제 조직이 이제 어떻게 보면 피라미드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맨 위에는 회장님, 사장님, 그 다음에 중역들, 그 밑에 이제 뭐 상무님, 전무님, 뭐 부장님 이러면서 과장님, 팀장님, 뭐 주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간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그 많은 자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건 이걸 관리 기술이래. 그러니까 관리 기술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관리 기술에 대한 훈련과 교육을 외부 컨설턴트를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조직 내부의 인사를 좀 활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 이제 평가인데 훈련 개발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학습 효과 평가가 있고 적용 효과 평가가 있다. 그래서 이제 피훈련자들에게 학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그럼 우리 지금 여러분과 저 사이는
이렇게 이제 PPT 영상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이 보고 평가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그런 시험 보는 거죠. 시험 보는 방법에도 객관식 시험으로 평가할 수도 있고 주관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주관식, 객관식이 혼용 출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또 높아시면 말씀드리는데 걱정하지 마시란 말 다시 한번 드리고 갈게요. 그런 다음에 또 과제물을 제출하려죠. 과제물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적용 효과 평가라는 거는 실제 업무 수행에 어느 정도 효과를 주었는가를 평가하는 거예요. 같은 강의지만 박사 과정에서 제 강의를 듣는 분들에게는 제가 특정 강의를 하고 어떤 논제를 던져주고 그 자료를 다 페이퍼를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뭐요 과제물로 만들고, 그 만드는 내용을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다시 교수님 PPT를 만들어서 영상 녹화를 떠서 그래서 교수님에 보내라, 이게 이제 중간고사인 거예요. 박사과정 친구들은 좀 열심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잘 된 것들을 뽑아서 제가 봤을 때, 교수님이 평가했을 때에 A 평가를 받은 분들에게는 3교시 때 그분들의 이제 강의 내용을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올려놓으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적용을 한번 어떻게 했는가 하고 평가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업무 평가도 이제 조금 살펴봐야 되겠는데, 특정 직원의 직무에 대한 기대사항을 설정을 하고 직원의 실제 업적을 측정, 평가, 기록을 해서 당사자인 직원에게 공유를 하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교수님들도 사실은 이제 이 강의 평가를 여러분들한테 받잖아요. 여러분들 받는데 사실은 객관적인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정체계적으로 아주 원칙적으로 제대로 다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그 수업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웠는데, 그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냐고 강의를 뭐 힘들게 한다, 어렵게 한다 그래서 어, 원래의 그 평가의 목적과는 달리 이렇게 변질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염려를 하고 있는 교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강의를 딱 하는 모습을 딱 보면 그분이 책을 읽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를 해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고 실제 그렇게 판서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활용을 이런 딱 모습을 보면 뭐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걸 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업무 평가의 목적이 뭐냐? 직원들의 업무 능력을 개발하기 위함인 것이고, 때로는 그 평가를 해서 승진에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해고시키는데, 또는 포상을 하고 임금 결정을 하는데 자료로 쓴다. 그런가 하면 직원에 대한 훈련 및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때문에 이런 목적으로도 업무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이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공정성이 확보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타당성, 신뢰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고, 그 평가가 공정하고 신뢰와 타당성 있는 그런 평가라고 하면 평가를 받는 사람이 그 평가서를 받았을 때 맞아, 내가 이 부분이 좀 부족하네, 이런 부분 내가 잘하고 더 잘해야지,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그런 이제 평가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 조직에서 밀어내려고 해고하려고, 그래서 이것이 나는 이 신뢰성을 못 믿겠다, 타당도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이제 여기까지 좀 강의를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음 교시에 만나서 마지막 수업을 이루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참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 자꾸 걱정스러워서 이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여러분들의 그 삶을 어쩌면 교수인 제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사정을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정신석 교수님이고 그 다음은 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계약학과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담당 그 자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산업 이제 협력단이죠. 산학협력단에서 제가 이제 단장을 하고 또 계약학과를 실제 우리 정성 교수님하고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까지 기초를 쌓았고 다년간 제가 이 업무에 또 직관적으로 관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래서 너무 중간고사 보고 과점을 쳐서 걱정하지 마시고 대면 수업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